유로존 재무장관과 IMF가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그간 미뤄졌던 437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집행분을 내달 13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유로존은 그리스 부채 400억 유로 감축과 2020년까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124%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첫 월요일을 의미하는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 대목 사이버 먼데이를 맞아 온라인 소매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BM이 블로그에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사이버 먼데이 소매 기록은 작년보다 26%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에서 쇼핑을 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기업 가계가 GDP 2.3배 넘게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생산량보다 2.34배 많은 빚을 정부, 기업, 가계가 나눠서 지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처럼 부채 비율이 급등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가계와 기업 부채를 관리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에 이어 편의점도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출점거리 제한이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가맹점이 기존 편의점의 800m 안에 개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연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경영난을 해결하려는 조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혜린입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이달 들어 세 번째 만났죠.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12시간 넘는 회의 끝에 결국 그리스에 돈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437억 유로. 그리스는 이 같은 돈을 구제금융을 지급받으면서 드디어 디폴트를 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호재성 뉴스가 우리 장중에 들려오면서 코스피는 상승폭을 키워 장중에 1930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시장에서 더욱 소외받으며 하락 반전한 채 지금도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오늘 수급이 재밌습니다. 프로그램 없으면 못 올라갈 것 같은데요. 낙폭과대주가 프로그램 매수를 한 몸에 받고 있고요. 낙폭과대 업종 대표주라면 기본 6%는 오르는 날입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시황 흐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5천 개 가까이 사고 있고요. 기관이 국가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3천억 정도 순매수 나서주는 날입니다. 외국인이 장중에 함께 사는 포인트도 잠깐 나왔는데요. 장중에 1930을 한번 터치한 이후 상승폭이 약간 줄었다곤 하나 1920선 중후반대로서 괜찮은 편입니다. 현재 대림산업, 금호석유, GS건설 등은 6에서 7%가량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 보죠. 492선. 자,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한 9시 부근에선 괜찮았었는데요. 500선 터치도 못한 채 기관이 이틀 연속 600억가량을 순매도하면서 코스닥의 낙폭을 제법 키우고 있습니다. 490선대 초반까지 밀려났네요.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시면요. 오늘 드디어 당국이 선물한 포지션 축소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놓고 1차 개입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역시 선반영 분석이 나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원 60전이 더 빠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현재 1083원 90전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상해종합지수가 11월 중순 이후부터 2,000선을 곧잘 깨곤 했었는데 종가상은 지켜줬던 것이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다시 한번 지표를 기다리면서 2,000을 깨고 있는 날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보여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 타결의 의미,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평가와 최근 개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지표에 대한 향후 전망까지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내일은 1등주 SK증권 김민수 차장님과 함께 찾아볼 텐데요. 그에 앞서 코스피가 오늘 1920선이죠. 하지만 반등 시 여전히 비중을 줄여야 할까요? 실적이 올해 턴어라운드 기대되고 기관이 연일 담고 있는 종목 가운데 내일 갈 수 있는 1등주 한 종목 공개 받아볼게요. 선물옵션 전략 쿼드러플 한 3주 정도를 남겨두고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께서 풀어주시겠습니다. 최대 코스피 기준 1970선까지 상방에 베팅한다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포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휴비츠가 7.5%가량 수익 중인데 오늘은 약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신고가 낼 수 있을까요?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다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의 종목은요. JB스탁의 이정복 대표의 추천주 MDS 테크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카의 수혜주의자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 박스권 돌파도 무난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여의도로 나가보겠습니다. 약속대로 삼성증권의 애널리스트 임수균 연구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로존이 역시 그리스를 버릴 수 없었나 봅니다. 결국 일괄 돈을 400억 유로 정도 지급한 모습인데 의미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유로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남아있는 국제만기 금액이 200억 달러가 채 안 되는데요. 이번에 430억 유로 정도의 이제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뭐 향후 상당 기간 정도는 일단 그리스에 대한 디폴트 우려가 좀 잠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유로존에서 남은 이슈라 그러면은 이제 스페인이 언제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인가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일단 뭐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유로존 문제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는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 한편 미국 쪽 소비 집계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었던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미국이 이제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월요일 날 못 샀던 것들을 산다는 사이버 먼데이까지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이버 먼데이까지도 대박 조짐이 지금 가집계상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소비가 좀 예상보다 많이 늘었죠? 평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미국 연말 소비 시즌이 뭐 당초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지금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번 연말 소비 시즌 같은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가장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부진을 보였던 부동산이랑 고용 시장에 이어서 소비 심리가 좀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간 소비 증가로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 연말 소비 시즌에 소비 회복세는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 절벽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어차피 좀 최악의 국면으로 갈 가능성은 적다라고 판단을 해본다면은 2013년 같은 경우도 미국 경기 회복 모멘텀은 좀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 미국 그리고 덧붙여서 중국도 경기가 함께 좀 좋아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데요. 최근에 오늘도 지표가 나올 예정이지만은 중국의 지표도 조금 개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 경기도 연착륙 그리고 저점을 찍었다라는 분석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인데요.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일단 뭐 경기 사이클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중국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발표된 뭐 제조 PMI라든지 이런 경기 지표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국 경기의 경착륙 우려를 좀 완화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기 불확실성 완화가 사실 좀 양날의 칼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펀더멘탈이 개선된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또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약간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경기 회복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 좀 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 교체가 마무리된 이후에 뭐 산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경제 성장 구조 개선 같은 이제 당면한 과제들을 이제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경기 모멘텀을 중립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중국의 지표가 좋아지면 그만큼 또 다른 이제 부양에 대한 기대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처럼 이렇게 중국 증시가 좀 부진한 겁니까? 2,000포인트를 자꾸 깨네요. 예,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오버행 이슈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90년대 증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IPO를 앞두고 있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주가를 꾸준히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런 뭐 구조조정 이슈라든지 그리고 이런 경기 속도 조절 쪽으로 좀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하게 모멘텀을 받기는 힘든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지금 같은 경우 중국 경기도 그렇고 중국 지표들도 그 증시도 그렇고 바닥을 다지는 국면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좀 강하게 반등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쯤 좀 반등이 가시화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지표도 경기도 바닥을 다지는 중인 것 같다. 탄력은 의문시된다. 일단 그 시점은 모르겠다 얘기해 주셨고요. 앞서서 이제 종합을 좀 해보면 유로존 우려는 일단은 완화되고 있고 미국의 연말 소비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찝찝하다 하셨던 재정절벽 협상이 이번 주 언젠지 모르겠지만 다시 재개될 것을 기다리고 있어 조금 불안하기도 한데요. 낙폭과대주가 오늘 많이 오르거든요. 지수도 올 만큼 왔다는 느낌도 들고 마감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짚어본다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26일부터 이제 12월 22일까지 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이 될 건데, 뭐 계속 나오는 전망들은 뭐 이 기간 중에는 현실적으로 좀 재정 절벽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가 힘들다라고 좀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연말로 갈수록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좀 재차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안도랠리 초입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12월 초까지는 좀 증시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인 이후에 좀 연말로 갈수록 재정 절벽 이슈가 부각되면서 조정받는 형태의 그림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안도랠리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낙폭 과대주에 대한 단기 매매 차원의 전략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전히 좀 실적 모멘텀이 뛰어난 IT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시장으로 봤을 때 12월 초까지 안도랠리가 가능한데 오늘 많이 오르는 낙폭과대주도 그 흐름에 맞춰서까지만 단기 매매했으면 좋겠고 역시 IT주가 중장기적으로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의 마감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외로 낙폭과대주가 달리는 날입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이 가줄까요? 내일 갈 1등주를 찾아보는 내일은 1등주 시간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이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음이 통했나 봐요. 옷 컬러가 비슷하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원래 코스피 1910, 코스닥 500선 저항이 예상된다. 비중을 좀 가볍게 갖고 가자라고 하셨는데 코스닥은 맞는 것 같은데 코스피는 뚫었잖아요. 예. 전략 수정하실 거예요? 예, 조금 수정을 해야 되긴 하겠는데 그렇다고 기조가 바뀐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시장 흐름들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일단 반등세입니다. 반등 장세고 특히 삼성전자가 강했었고 그 뒤를 어떤 그 순환매 형식 쪽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조금 활기를 좀 띠는 모습들인데 일단 오늘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장 키포인트로 하나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내는 모습들인데 이걸 반대로 좀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프로그램 매수가 바스켓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약했던 낙폭 과대주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끌어들어 올리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기관과 외국인들은 IT 쪽에만 이제 어느 정도 계속 그 편식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중심으로만 지수를 끌어왔었던 모습들인데 나머지 낙폭 과대 업종들은 전혀 손도 안 대고 오히려 낙폭 과대주들은 팔아다가 삼성전자를 사는 꼴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다 전방위적인 매수를 펼치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장세다라는 점에서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실질적인 매수 주체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프로그램 매수가 한정돼 있는 쪽에서의 변화다라고 조금 더 규정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순환매 흐름들 그러면 다른 업종들이나 종목들까지 또 다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동안 선전을 했었던 시장 주도주는 또 오히려 낙폭이 좀 커집니다.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어떤 내수주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 더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고 코스닥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 시장의 주도를 보였었던 IT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좀 무거워지고 물량이 많아지는 모습들이 일단 시장의 흐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를 올리려고 한다면 하나가 좀 쉬면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또 하나를 버리는 어떤 그런 시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질이 좋다라고 과연
말하기는 좀 힘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의 어떤 그 특징 그리고 시장의 어떤 체력 이런 것들을 분명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관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장에서 특히 지금 이쪽이 주도주였으니까 지금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가고 이쪽이 하락한다고 해서 또 바로 그쪽으로 진입하기는 상대적으로 낙폭도 좀 커지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어떤 쫓아가는 어떤 눌림목 매매도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는 상황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반등 시에 일단 주식을 좀 비중을 축소해서 일단 좀 여유롭게 가져가는 관점들 다시 한번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부근에서 1910선이 안착돼서 나왔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전 고점대 그리고 61선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1930, 40선까지는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보는데 아직까지 주식 관련돼서 추격해서 먹어볼 어떤 흐름은 그렇게 좀 제한되어 있다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반등도 프로그램의 힘이고 또 그 같이 좀 딸려 오늘 올라가서 그렇지 낙폭과대주도 오늘 오르고 또 말 수도 있겠군요. 이제 돌고 도는 수단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중 축소 1930, 40포인트 정도에서 어느 쪽을 줄여야 됩니까? 낙폭과대는 기다리다 이제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상황을 이용해서 낙폭과대주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오늘 당장이 아니라 지금 패턴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일장 한 오전 정도까지는 한번 추가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지금 이제 윈도우 드레싱과 관련돼서 11월 말말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까지 조금 더 연장되는 모습들이다라고 한다면은 한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연장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하향하고 있는 낙폭과대주들은 21선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일단 21선을 근접해서 하락하든가 아니면 그 위를 올려놓던가 하는 어떤 종목들의 탄력들이 좀 보여질 걸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 쪽에서 21선 안쪽으로 한 번 더 시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국면들 그런 때를 좀 노려서 보유하셨다가 매수하셨다가 좀 낙폭이 커져서 고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좀 줄이시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뭐 기아차 뭐 이런 여러 가지 호남 석유 뭐 건설주 대표주들 다 21선까지 오늘 센 반등으로 들어왔는데 낙폭과대주는 이제 슬슬 분할 매도해야 된다라는 비중 축소 의견을 여전히 들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시장 1등주 여전히 낙폭과대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특별히 눈에 들어오시는지 내일은 1등주에 앞서 현재 1등주부터 분석을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 누가 사나요? 예, 일단 그 현 시장 1등주는 전반적으로 어떤 매수 주체라고 본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크게 보면 기관 매수가 어느 정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기관이 사니까 시장 종목들이 단단하겠다라고 확대 해석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럽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그 낙폭과대 대표적인 업종들 건설, 조선, 금융, 특히 금융 쪽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은 약간 증권 쪽이 좀 더 세고요. 그다음에 화학 이런 쪽에서의 업종 그 낙폭과대 종목군들까지 그 업종의 또 종목군들까지 같이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현 시장 1등 종목, 그리고 그 종목에 속한 섹터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쪽을 비중을 조금 줄여줬으면 이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내일 갈 1등 종목 혹은 1등 종목군은 어느 쪽에서 어떤 종목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한 종목만 알려주시죠. 예, 일단 지금 시장에 선택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주도했던 업종들이 오늘 하루 정도 밀렸다가 내일 다시 지지권 확보하고 또 올라갈 건지는 아직은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이제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시장에 주도했던 종목들이 앞으로의 성장세까지 그래도 가만히 있을 때 이번에 밀리면 좀 사봐야 되겠다라고 할 만한 종목 하나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SK 브로드밴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말에 이제 SK 브로드밴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통신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이런 쪽에서 통신 사업자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올해 말에 그 방송이 이제 디지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디지털이라는 의미 자체가 양방향이 가능한 스마트 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스마트 TV 시대가 열리는 상황들인데 지금 SK 브로드밴드는 8월 달부터 이제 T커머스라고 하는 어떤 시범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지금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T커머스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TV에서 어떤 드라마가 방송되는데 드라마가 방송되는 도중에 어떤 그 연기자가 입고 있는 옷이 마음에 든다 아니면 가방이 마음에 든다 그렇게 되면 그걸 바로
어떤 그 방송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게 T커머스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성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부각되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은 한 2, 3년 동안 계속 적자폭이 커지다가 작년에 적자폭이 좀 줄어들고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반이 확보됐기 때문에 올해도 한 150억대 정도 흑자 전환을 예상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도 기반이 안정돼 있고 그런 점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성에 대한 무게를 좀 드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가 어떤 최근의 상승 패턴을 좀 맞아오다가 한 20일 단기동 평균선 중심으로 조금 조정권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 정도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이탈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자리 쪽에서는 한번 눌림목 매수 한번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표가는 한 5,400원대 정도 그리고 한 월봉상의 저항대 부분 정도까지 일단 짧게 좀 잡아보고요. 손절가도 거의 조금 짧은 시각 쪽에서 한 4,550원대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요. 내일 갈 1등주가 SK 브로드밴드라고 하셨고 지금 5일선을 아주 잘 타고 가는 그런 종목인데 결국 낙폭과대주가 뭐 이렇게 어제 또 오늘 이렇게 반짝 반등을 강하게 주긴 하지만 낙폭과대주를 이럴 때 정리하고 역시 추세가 괜찮은 쪽, 실적이 좋아지는 쪽 가운데서 종목을 사야 되는군요. 그게 이제 내일 1등주가 되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낙폭 과대주는 일단 지금 상황 쪽에서 어떤 중기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업황이 상당히 나아지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한돼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말 그대로 낙폭이 컸다가 반발매가 들어오는 어떤 그 시점 정도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지금 시장 흐름상이나 전반적인 모습 봤을 때 좀 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또 낙폭과대주는 단기 매매만 하자고 했는데 역시 같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내일 갈 1등 종목, 오늘은 낙폭과대주가 빛나 보여도 내일은 SK 브로드밴드가 빛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매수해라 목표가는 5,400원, 손절가는 4,550원. 지금까지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으로부터 내일 갈 1등주 소개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외국인들의 선물 쪽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관, 국가, 지자체도 뭔가 발빠르게 움직인다고까지는 느끼셨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지금부터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선물 옵션 전략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영 과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만기 대비책 세워보기 이전에 일단 네. 지금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분석부터 궁금합니다. 오늘 그리스 호재가 장중에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세게 줬는데 다들 이제 프로그램의 힘으로 올리는 거라 찜찜하다고 하시고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비추세일 때는 낙폭과대주를 봐야 된다. 제가 네. 이제 그래요? 정말요? 그랬는데 오늘 어제 이쪽이 많이 뜨네요. 그렇죠. 예. 일단 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 그 IT 관련주와 그리고 낙폭 과대주 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의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결국에는 시장에 다시 가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을 꼭 봐야 된다. 그리고 IT만으로 시장을 상승 추세로 이끌기에는 너무나 삼성전자의 이제 고점 경신 이후에
상당히 이제 지수 자체로도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낙폭 가대주가 어느 정도 지수를 1950이나 1970까지는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전체적으로 낙폭 가대주가 이제 시장의 환호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시장이 다시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뭐 오늘과 같은 장들이 좀 더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 뭐 조선 그리고 화학 그리고 건설, 자동차 최근에 낙폭이 좀 컸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품 업체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글로비스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6% 넘게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건설주도 뭐 대림산업 7% 그리고 GS건설도 6% 정도 오르면서 아무래도 낙폭과대주의 관심들 상당히 어느 정도 당분간 상승 한 1950에서 70까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낙폭 가대주가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어느 정도 뭐 고점을 계속 경신해서 갈 그 추세적으로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이나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더 갈 가능성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가격적 부담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낙폭 가대주에 대한 관심은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코스닥이 사실 좀 문제가 되죠. 네, 코스닥, 기관이 그렇죠. 이쪽에서 좀 착실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IT 부품주들도 네네. 일단 코스닥이 사실 뭐 단기적으로 500선 사실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저항선이 너무 강력하게 작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간이 또 오늘 500억 넘게 팔게 되면서 결국에는 수급의 그 기간의 안정 요인 이게 상당히 코스닥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조금 올라갈 듯 할 때 사실 이렇게 매물을 쏟아내어 버리기 때문에 코스닥 매매하기는 상당히 지금 힘든 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뭐 그 이제 대선 관련주 뭐 이런 관련주들만 좀 춤을 추고 그 외에 기타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IT 관련주들도 조금 오늘 조정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흐름이 좋았던 화장품 관련주들 네.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기관이 매집을 했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에서 좀 악재 요인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코스닥의 기간의 수급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사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유효하겠다라고 코스닥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역시 기관의 수급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익이 좀 상향 조정되는 유일한 섹터인 IT 쪽 부품주는 좀 흔들려도 괜찮을까요? 일단 제가 봤을 중장기로. 때는 그렇죠. 네.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아마 제가 지난주에 그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아마 지난주 그 IT 관련주들이 거의 피크 클라이맥스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추격해서 사지 말아라. 그렇죠. 사지 말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어제까지 뭐 사이버 먼데이까지 어느 정도 그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훨씬 매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그 뭐 플렉스컴이라든지 뭐 파트론 자가전자 이런 회사들 사실 내년에 상당한 영업이익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상당히 분석을 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이라는 게 사실 예상치와 그리고 실제 이제 까놓고 시장에 이제 내놓게 되면 예상치와 다를 수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요. 뭐 네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게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항상 분기마다 그리고 매달 그 이제 증권사들이 내는 컨센서스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실적 전망치가 어느 정도 상향되느냐 그리고 그 상향치만큼 얼마나 회사가 그 컨센서스를 따라가지고 있느냐 항상 체크를 하셔야 네. IT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내년 초까지 충분히 그 밸류에이션 측면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IT 관련주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하시는 관점에서 이제 보시되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오늘 같은 뭐 조정이 나올 때 뭐 이럴 때 조금씩 물량 뭐 한 10%에서 20% 정도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이 코스닥 시장에는 유효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코스닥 IT 쪽에 대한 대응법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선물 옵션 만기 대비책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12월 달 오늘 이렇게 반등을 좀 강하게 주더라도 산타랠리를 보기 어렵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유를 보면 이 선물 쪽이 참 많이 신경 쓰인다. 이쪽에서 변동성을 키울 거다라는 목소리들이 지배적입니다. 오늘도 프로그램의 힘으로 올라가는 외국인들의 그렇죠. 선물을 5천 계약이나 사는 최근에 2만 5천 계약까지 팔고 있던 포지션을 많이 되감았다면서요. 이게 네. 만기날 어떻게 하려고 지금 외국인들의 생각은 뭡니까? 일단 상당히 외국인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네. 선물 옵션 만기, 특히 이번에는 이제 선물 옵션 동기 만기지 않습니까? 동시 네. 만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번 만기는 사실 다른 주간보다 훨씬 길었죠. 5주 만기짜리인데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사실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이제 한 2주 좀 더 남았습니다만 이때부터 외국인의 포지션 플레이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최근의 승률을 보면 올해까지 어느 정도 승률을 보면 한 80% 이상 항상 그 수익을 달성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달도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관점인데 네. 일단 지난 주말부터 상방 포지션으로 상당히 견고하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방 포지션 자체를 255에서 257 이쪽으로 이제 그 푸드 옵션은 매도를 하고 그리고 콜 옵션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는데 네. 그래서 상방 포지션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지금 이익 구조 자체도 260이 넘어가면 이제 코스피 200 지수로 네. 260이 넘어가면 수익이 계속 증가되는 형태로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 자체는 상승 트렌드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이번 만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 배당, 특수한 배당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물과 내년 3월 물과 이번 월물의 어떤 스프레드 차이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외국인들이 롤오버를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매수 차익 누적 잔고가 쌓여있던 이런 부분들을 청산을 하고 갈 것이냐 네.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은 아무래도 롤오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스프레드 자체도 그렇게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적정 가치, 이론가 대비 적정 가치로 네. 인정받고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롤오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졌을 때 이제 외국인의 최근의 포지션 구축 255에서 7을 넘기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확대되는 그런 구간.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로 환산을 했을 때는 한 1950에서 1970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만기까지. 네. 그렇게 이제 점쳐지고, 그리고 하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247, 코스피 지수는 1880 정도의 견고하게 하방을 다져놨습니다. 그래서 네. 하방 경직성은 분명히 1880 정도에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하방 포지션 자체가 248 이하 구간에서는 외국인이 이제 손실을 보는 구도 이런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상승 추세는 좀 더 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파생 포지션 자체에서는 아무래도 콜 네이키드 플레이에서는 콜 매수 플레이가 네. 상당히 유효하다. 그리고 선물에서도 매수 플레이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콜옵션 매수, 선물 쪽도 매수. 외국인들이 언제나 이겼고 외국인들의 그런 지금 속내는 위쪽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연말 배당 그리고 청산 안 하고 이번 동시만기 그대로 롤오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코스피 입장에서 시장은 1950, 많게는 70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앞선 얘기하고 합쳐보면은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코스피가 1950, 70까지 가면 실질적으로 그냥 현물하시는 분들은 낙폭과대주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그때까지 보겠군요. 그렇죠. 일단 현물 관점에서 이렇게 보실 때는 오늘도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아침부터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삼성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일으킬 때 이제 외국인이 주로 이제 차익 거래를 일으킬 때 삼성전자 아니면 낙폭과대주의 종목들 그쵸? 이렇게 예. 합쳐서 이렇게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시총이 거의 이제 코스피의 20% 가까이 육박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여타 이제 종목들 좀 작은 종목들 한 20, 30개 모아도 충분히 삼성전자와 견줄 만한
그런 이제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삼성전자 아니면 낙폭과대주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조금 상승폭이 축소될 때 낙폭과대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급등을 할 때는 낙폭과대주는 힘을 잃는 네.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사시는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현물 투자에 있어서는 낙폭과대주로 매수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훨씬 수익률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빈자리는 낙폭과대주가 채울 가능성이 높다. 1950에서 70까지는 선물옵션 동시만기까지는 이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포트를 직접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추세 매매도 하시지만 최근에 낙폭과대주에도 관심을 좀 부쩍 미리 보여주셨던 분으로서 오늘 네. 신규 추천 종목이 있다고요? 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GS입니다. 일단 어.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옵션 만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대형주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예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대형주 위주로 GS 내년에 성장률이 상당히 이렇게 높게 점쳐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일단 GS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죠. 하지만 정유주로 많이 평가가 되는 이유가 이 GS 칼텍스의 이제 그 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이제 정유주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GS 칼텍스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정유주 상당히 이제 고전을 변치 못했는데 이제 업황이 조금 개선되면서 유가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네. 일단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GS 리테일도 이제 호실적으로 시장의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이제 지주회사 상당히 GS 괜찮은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일단 아로마틱 제품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 이제 증설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이 확실히 갖춰지고 있고 증설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들이 나타난다면 내년에 EPS 개선율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GS 지금 가격대 뭐 7만 원대 초반, 뭐 7만 원 뭐 하단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여지고 네, 한번 차트를 보고 얘기를 네. 들어볼게요. 오늘 사실은 또 다른 지주사인 SK가 신고가를 먼저 이렇게 치고 네. 나가고 내는 날이긴 한데. 제가 추천했다 손절을 했죠. 예, 제가 예. 손절을 하니까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럼 저희가 반대로. 반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일단 사실 때 이제 뭐 시기의 차이지만 제가 네. 추천한 종목들은 항상 가더라고요. 좀 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뭐 네. 그런 의미에서 GS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아까는 뭐 그 제가 나오기 전에는 7만 초반대에서 움직였습니다만 올라갔네요. 시장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7만 원, 뭐 오늘 정가 부근이면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정고점까지는 연말까지 그리고 옵션 만기까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일단 목표가를 정고점이 넘는 1차적으로는 한 7만 7천 원 보시고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한 8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일단 손절가는 한 6만 3천 원 뭐 이 정도로 보시고 어느 정도 뭐 이 종목 가지고 수익률을 크게 보시겠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네. 이제 단기적으로 한 10% 내외에서 이제 수익 뭐 보시겠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1차 목표가로 한 10% 정도니까요. 현재가 7만 1,000원 대입했을 때 7만 한 7,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시장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라시면서 추세 종목뿐만 아니라 낙폭과대 종목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기존 포트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수익률 먼저 체크해 보고요. 종목별로 AS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우리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님 기존 포트폴리오입니다. 휴비츠 20%, NC소프트가 지난주에 막 편입이 됐어요. 자, 수익률 한번 볼까요? NC소프트 다른 낙폭과대주 비해서는 오늘 조금 반등이 약해서 아쉬운데 그래도 밑에서 바닥권에서 강하게 양봉 사는 날은 편입해도 무방하다라고 하시면서 사셨던 기억이 납니다. 휴비츠가 수익률이 7.5% 신고가를 낼 뻔했다가 오늘 조금 빠져가지고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좋아요. 휴비츠부터 얘기 들어보죠. 네, 휴비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정이 깊지가 않았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계속 보유 의견을 드렸고요. 차트적으로도 정고점 17,550원 일단
뭐 돌파를 할 가능성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어제 오늘 조금 눌림을 주는 모습들은 시장의 뭐 단기적인 급등에 의한 뭐 그 눌림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전고점을 돌파할 때까지는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너무 쬐끔 오르네요. 그렇죠. 네. 오늘은 좀 아깝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16만 9천 원까지 갔다가 조금 눌림을 주고 있는데 네. 공매도 세력이 너무나 셉니다.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공매도 세력이 조금만 올라가려고 그러면 눌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눌리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공매도 세력과의 싸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해주면서 아무래도 그 쇼크홀링이 들어올 가능성이 계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충분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EPS가 15,000원 정도입니다. 15,000원 정도면 밸류에이션 그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그 펄을 한 30배 정도 받는다고 하면 내년 성장률로 따졌을 때는 적정 가치는 한 40만 원, 45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 요인만 개선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3만 원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하시는 전략 꼭 필요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공매도 때문에 조금 탄력이 강하게 못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들 숏 커버도 기대한다.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상당하다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신규로 GS가 편입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종목들은 가격도 뭐 편입이 새로 되거나 또 빠지거나 하는 종목은 없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가 이제 그대로 있고, 그죠? 휴비츠도 그대로 있고, GS가 더해진 완성된 포트폴리오 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상으로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 정승현 과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 6%씩 오르던 낙폭과대주가 이제 7, 8%씩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감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면서 코스피는 다시금 1930선 부근까지 바짝 다가선 상황입니다. 일주일간 종목 들고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익 다이어리, 수익 어느 정도 났을까요? 월별로 체크를 한번 해보죠. 자, 박현상 대리님이 왕관을 뺏기네요. 이기택 과장님한테 갔습니다. MC넥스 어제부터 심상치 않게 2위로 점프한다 싶었는데요. 결국 RCD는 3위로 붙이고 MC넥스가 1위까지 점프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어제 막 편입이 됐고 오늘 이쪽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조폭이지만 약간의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아바텍이 많이 좋아지면서 매수가 부근까지 회복을 했고 톱텍은 수입이 많이 반납이 됐네요. 추진권이 팔지 않으면 2만 원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살짝 팔고 오늘 수실권이 다시 한번 팔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1등은요. MC넥스 추천해 주셨던 우리 이기택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이기택 과장님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휴대폰 부품 가운데 낙폭과대 종목을 좀 잘 골라보니까 MC넥스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수익이 계속해서 불어나네요. 1등 하셨네요, 결국. 아, 예, 감사합니다. 네, AS 부탁드려요. 예, 오늘 뭐 21선까지 9,000원대까지 왔는데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낙폭과대에 따라서 일단 PER이 3배 이하, 그러니까 내년 실적 대비해서 3배 이하인 휴대폰 부품주 몇 안 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동안 6거래일 내내 기관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팔았던 기관도 다시 사들여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휴대폰 부품주이면서 결국에는 시장 낙폭에 따라서 낙폭 과대가 나왔던 종목들은
결국에는 자기 위치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했던 그 예상이 좀 적중한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다시 또 10,000원대 갔다가 전 고점인 가장 매물대 소화하기 힘들었던 250만 주 거래량이 터졌던 1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체크할 건 회사에서 내비치는 실적 개선세를 좀 체크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단 12,000원대 PER 6배 정도 구간에서 다시 또 판을 짜고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MC넥스 바닥권에서 훌쩍 기관까지 다시 사면서 21선까지 왔지만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면은 9,000원 정도 라인에서 출발점이라고 봤을 때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일단 목표 주가는 손바뀜이 한 차례 있었던 12,000원대에서 13,000원대 중반까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구간에서도 기관에서 관심을 보였던 구간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내년에 성장성이 더해지면서 13,000원대까지는 도달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와준다면 MC넥스 12,000원, 13,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AS 들어봤습니다. 아, 종목 정말 잘 골라주시네요. 이기택 과장님의 MC넥스 오늘 1등 하셨기 때문에 AS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요. 이번에 만만치 않은 2위 기록하신 ICD 종목 추천해 주셨던 이정목 대표님 만나러 JB스탁으로 장소를 옮겨볼까 합니다. 이정목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ICD도 만만치 않아요. 급등 이후 차곡차곡 수익을 쌓다가 오늘 약간의 조정인데요. AS 들어볼까요? 오늘 이제 13,000원 고점을 이제 장중에 도달을 했었는데 조금 아쉬움, 현재 거래하는 거는 오늘은 최근에 들어서 거래량이 적지는 않은 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같은 날에는 AM OLED 관련 장비 업체들이 전부 다 좋은 모습들을 장 초반에 보여주다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소폭 밀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AM OLED 관련주 중에서도 ICD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이 반도체 이 장비주 중에 의료기기하고 바이오 쪽으로도 이제 신사업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신제품 출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 의료기기하고 바이오 장비 이쪽에 대해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매출의 다각화 얼마 전에 이제 그 리포트 동부증권 동양 쪽에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좀 매출이 좀 다양하지 못하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로 모두 해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소폭 조정을 하고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제 며칠 또 지나고 난다면 제가 1차로 목표해 드렸던 13,500원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15,000원 이상을 다음 달까지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출 다각화, 의료기기, 바이오 쪽까지 기대가 된다. 1차 13,500원, 15,000원, 2차까지 기대한다. 목표가 감사합니다. ICD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 수익 좀 빠르게 낼 수 있는 오늘 종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한 가지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소개드릴 좀 MDS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거래하는 게 좀 다소 좀 이상한 모습인데요. 그 오전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거래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수급이 좋게 들어오면서 외국인들도 금일 굉장히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좀 많이 터지면서 지금 뭐 수급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에서는 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보험 쪽에서 약간 소폭 매도를 하면서 고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가 오히려 신규 매수하기는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 1위의 이제 인베디드 솔루션 전문 업체고요. 전 업종 제품의 스마트화로 인해서 2013년에 이제 수익성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국방 이제 소프트웨어 국산화 정책에 따른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완성차 업계에서 스마트 기기와 자동차를 잇는 스마트카 시대를 이제 준비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달간 이제 기관 매수한 동향을 이제 살펴보면 거의 매일같이 기관들에서 꾸준히 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에 61선을 기술적으로 본다면 강하게 오전에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었었는데 코스닥이 조금 밀리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고가에서 좀 지금 매물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급하게 주가가 빠졌던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또 기술적 반등이 좀 기대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동가 매수 충분히 유효해 보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전 고점
일단 1차 목표가로는 일단 15,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로는 지금 현재 좀 주가가 오전 대비 좀 내려왔습니다. 손절가 자체를 12,9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 15,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한 7% 정도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빠지기 시작하는 MDS 테크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라도 수익을 빠르게 볼 수 있을 만큼 오늘 종가 매수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1차 목표는 15,000원, 손절가는 현재 구간이 13,500원인데 급락해서요. 12,9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ICD에 한 일주일간 10% 남짓 수익을 내주셨던 이정복 대표님의 오늘 종가 공략주 MDS 테크 가격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는 1928선이고요. 삼성전자의 상승폭도 1.5% 가까이 되고 놀랍게도 대림산업은 8% 가까이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업종 대표주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오늘 종가가 코스피의 상승폭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저는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